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이번 조지프나이의 위대한 수업 4강 리더십의 기술에서는 저번 시간에 하지 못했던 두 가지 하드파워 기술, 조직관리와 마키아벨리 전략, 그리고 스마트파워 기술인 맥락지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시 보기는 EBS 홈페이지와 KMOC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강의 요약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리더십의 6가지 기술 중 하드파워 기술에는 조직관리 기술과 마키아벨리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기술부터 살펴볼까요? 조직관리 기술이란 조직 내 정보 흐름을 관리하고 구성원들에게 보상하는 기술입니다. 조지프9은 조직관리 기술이 리더의 성공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말하죠. 조직관리에 실패한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듣지 않았고 편향된 의견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펜타곤과 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후세인 사망 이후 대이라크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직 내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은 어렵지만 조직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번엔 다른 하드파워 기술인 마키아벨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 전략은 적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상대의 정보를 이용해 적이 나를 따르게 만드는 최소 승리 연합을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효율적인 승리를 위해 상대의 모든 것을 활용하는 전략이죠.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즉, 공포심도 리더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리더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리더에 대한 증오를 낳기도 하지만 공포의 비전과 소통이 결합된다면 성공적인 리더의 전략이 된다고 조지프9은 말합니다. 미국의 해군 제독이자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먼 리코버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먼 리코버는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휘하의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이먼 리코버는 항상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는 공포 전략과 함께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전을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은 하이먼 리코버를 두려워했지만 증오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키아벨리식 하드파워 기술에 비전 제시라는 소프트파워 기술을 더해 리더에 대한 증오심을 극복하게 만들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마지막 리더십의 기술, 스마트파워 기술인 맥락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락지능이란 장기 전략에 맞춰 전술을 조정하는 직관적인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의 조직에서 성공한 리더가 다른 조직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리더가 맥락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변화하는 맥락을 이해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맥락지능을 발휘하려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가 필요하다고 조지프9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6가지 리더십의 기술들을 배우고 터득할 수 있을까요? 조지프9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타고난 소통가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타고난 카리스마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 뛰어날 순 없죠. 그리고 그 기술들을 혼합하는 스마트 파워는 배움으로써 얻어집니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처칠은 자신을 알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역사를 알려고 노력했죠. 처칠은 역사 공부를 통해 얻어진 정보와 지식을 통해 실전에서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인류의 오답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가르침을 얻는 것이죠. 동시에 인간의 행동 패턴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정보를 통해 다양한 맥락에 적응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지프9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프9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개념을 국가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중국의 예를 들면서 말이죠. 중국은 지금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힘을 갖게 되자 중국의 외교 담당 정치국원인 양제츠는 중국은 강대국이고 너희는 소국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죠. 이런 중국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해 다른 국가들의 호감을 사고 또 국제사회의 리더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중국은 강한 하드파워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한 후진타오 주석 이후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진정한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힘들다고 조지프9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의 영토 분쟁입니다.
인접국가와의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중국 내 민족주의가 강세하는 한 영토 분쟁 중인 국가에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호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시민사회 통제입니다.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오히려 중국 내 창의적인 예술가나 기업가는 국가의 통제 때문에 투옥이 되기도 하고 자유주의 국가로 망명을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이번 강의는 마무리됩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 조지프나이가 강조했듯이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쌓이면 그것들을 연결해 효과적인 스마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저 미스토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